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제 컴퓨터, 메인으로 쓰고 있는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 거를 SSD로 교체를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제가 지금 하드디스크 쓰고 있는 게 8테라짜리 하나랑 4테라짜리 하나였나?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SSD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하드디스크라는 게 그 내부에 플래터라고 해가지고 원판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판에다가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데, 얘가 안 쓰고 있을 때는 그 하드디스크를 뭐 전력 소모도 줄이고, 그리고 그 돌아가는 모터 수명도 좀 늘리려고 그거를 꺼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얘가 안 돌고 있어요. 얘가 돌아가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읽어야지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얘가 기본적으로 꺼져 있으니까 안 돌고 있어가지고 얘를 안 도는 상태에서 키면은 이제 걔가 돌기 시작하면서 윙 소리 나면서 그때부터 약간 딜레이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그거를 이제 하드디스크 데이터 볼 때마다 2초에서 3초 정도가 계속 딜레이가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려고 SSD로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SSD가 아시다시피 좀 고용량 SSD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나와에서 제가 산 거를 보니까 3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30만 원짜리를 이번에 두 개를 샀어요. 이거를 두 개 정도는 달아줘야지 제 영상을 이제 백업하고 하는 그 정도 용량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각각 하나씩 달기보다는 요 디스크를 두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단일 드라이브로 만든 다음에 쓸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막 위잉 소리 나고 끊기고 이렇게 하는지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옆쪽에다가 제 컴퓨터 본체를 갖다가 뜯어가지고 갖다 놨어요. 요 옆에 아마 나오고 있을 텐데 이게 뭔가 싶으셨을 텐데 제 컴퓨터예요. 어떻게 본체 내부가 생겼냐면은 이렇게 CPU 쿨러 있고, 이거 지난번에 중고로 샀던 그 채굴용 RTX 2080 달아놨고요. 여기는 이제 캡처보드,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요 내부에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이 뒤쪽으로, 뒤쪽 공간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지금은 안 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키면은 어떤 소리가 나고, 그리고 어떻게 딜레이가 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제 컴퓨터 들어왔을 때 여기를 안 눌렀을 때는 소리가 안 나고 딜레이가 안 걸리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더블 클릭을 딱 했다. 그러면은 딜레이가 걸리죠, 지금? 딜레이가 걸리면서 2초, 3초가 아니라 더 걸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드디어 들어왔어요. 요게 이제 제가 영상 백업해 놓은 거, 이런 자료들인데, 이렇게 딜레이가 걸리고, 다른 하드디스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눌러보면은, 얘도 딜레이가 걸리죠.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자료라 가지고 모자이크를 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딜레이가 걸립니다. 제가 아까 전에 레이드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레이드하는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레이드 카드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상으로 레이드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메인보드 칩셋 안에서 하는 메인보드 레이드, 그리고 윈도우 안에서 하는 소프트 레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메인보드 상의 칩셋이 지원하는 레이드랑, 그리고 윈도우의 소프트 레이드예요. 왜냐면은 그 하드웨어 레이드는 레이드 카드가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개인이 쓰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메인보드 상에서 레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윈도우 상에서 소프트 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메인보드 칩셋을 이용한 레이드 방식으로는 얘가 조금 그 확장성이 떨어져요. 어떤 말이냐면은, 먼저 레이드를 구성을 딱 해놓으면은 얘를 갖다가 용량을 추가로 증설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만들어 놓은 레이드 드라이브를 갖다가 이제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데이터들은 다른 곳에다가 백업을 해놓은 다음에 그 드라이브를 없애고, 그리고 새로 추가한 물리 드라이브를 갖다가 추가해가지고 새로 레이드 드라이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게 번거롭잖아요. 왜냐면 그 뭐 몇 테라바이트나 되는 데이터를 갖다가 딴 데다 복사를 해가지고 백업을 했다가 다시 불러와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건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저는 오늘은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소프트 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용량이 다 찼을 때 얼마나 간편하게 추가적인 용량을 증설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데이터 안정성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그런 소프트레이드 방식도 데이터 안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레이드를 구성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드디스크에다가 데이터를 별도로 복사를 해두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컴퓨터에다가 SSD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윈도우 상에서 소프트레이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SSD 언박싱 하는 거를 안 보여드렸네요. 사실 이거 별거가 없고 그냥 4TB짜리 두 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개봉을 해놨는데 까보면은 그냥 SATA용 SSD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게 구성품이 다더라고요. 그래서 SSD 이거 두 개를 컴퓨터에다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SSD를 꽂아줄게요. 일단 지금은 임시로 하는 거니까 잠깐 SSD 고정 안 시키고 여기다 놓은 다음에 전원선 꽂아주고 바로 켜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 냅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SSD 두 개 장착을 추가로 해준 다음에 컴퓨터를 켰는데요. 내 컴퓨터 가서 보면은 여기 아직 제가 추가로 장착한 SSD가 뜨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은 안 뜨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은 요 맨 위에 디스크 0이랑 디스크 1번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얘가 방금 전에 제가 추가를 해준 4TB SSD 걔네들이거든요. 얘네를 갖다가 이제 소프트레이드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프트레이드 설정은 제어판 쪽으로 가서 봐야 되는데 요게 아마 요걸 거예요. 저장소 공간 관리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저장소 공간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새 풀 및 저장소 공간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풀이라는 게 제가 만들려는 레이드 드라이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준 다음에 보면은 포맷되지 않은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포맷되지 않은 드라이브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디스크를 사용을 하려면은 포맷이 된 상태여야지만 디스크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포맷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왜 얘가 이렇게 물어보냐면은 포맷이 되어 있는 드라이브는 그 안에 파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내부에 있는 파일이 날아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창을 띄워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고창이 뜨더라도 그냥 포맷된 걸로도 드라이브를 만들겠다, 풀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택하면 그냥 넘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포맷된 드라이브라고 또 뜨잖아요. 얘네들은 제가 원래 쓰고 있었던 그런 드라이브들이고 얘네 갖다가는 만들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던 파일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튼 저는 뭐 지금 얘네 두 개 새로 추가한 걸로만 만들 거니까 얘네한테 클릭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주고 풀 만들기 누르면은 이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은 또 메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름은 뭐 제 맘대로 저장소 공간이라고 기본으로는 되어 있는데 제 맘대로 그냥 하면 되고 드라이브 문자도 뭐 빈 것 중에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면 되는데 그냥 전 기본으로 놓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복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기본이 양방향 미러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양방향 미러라는 게 같은 데이터를 양쪽 SSD에다가 똑같이 다 저장을 하니까 용량은 반토막이 나는 거겠죠. 대신에 한쪽 SSD가 고장이 나도 다른 쪽 거는 살아있으니까 안정성은 좋은 거죠. 그리고 3방향 미러라는 거는 얘는 이제 그거를 3배로 늘렸다. SSD 3개에다가 똑같은 데이터를 다 저장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개인이 쓰기에는 너무 좀 용량상으로 비효율적인 그런 모드인 거죠. 뭐 SSD 3개를 갖다가 용량을 3분의 1 토막으로 쓸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페리티라는 거는 또 이제 이 미러링 방식을 갖다가 약간 보완해가지고 용량도 조금 더 살리고 그리고 안정성도 더 조금 살리고 이런 방식인데 요거는 제가 또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이 페리티 방식은 윈도우 내 소프트레이드에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통계적으로 증명되고 한 거는 아니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에는 단순 복원 없음 요걸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거는 사실 미러링 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 용량을 갖다가 하나로 합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4TB 두 개를 썼으니까 이거를 뭐 8TB로 만들겠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하고 크기는 이거 4TB를 두 개를 합치니까 7.27TB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대로 선택을 하고 저장소 공간 만들기 요거를 누르면 됩니다. 누르니까 조금 기다리니까 바로 떴죠. 내 PC 들어보니까 저장소 공간이라고 해서 8TB짜리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다가 다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저장소 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지금 생겼죠. 여기다가 용량이 부족해지면은 드라이브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새로 더 추가한 SSD가 없어서 여기 뜨지 않지만 여기에 포맷된 드라이브 말고 원래 위에 아까 전에 뜬 것처럼 포맷 안 된 드라이브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걔를 갖다가 선택하고 드라이브 추가 누르면은 바로 그냥 용량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원래 기존에 만들어 놨었던 그 데이터 공간에 있는 그 파일들은 다 살아있는 채로 용량만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게 편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데이터가 날아가지만 않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 저장소 공간 요거가 속도는 어느 정도 나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속도 측정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크리스탈 마크를 켰고 요게 이제 8테라 드라이브 있죠? 저장소 공간 2 요거니까. 그래서 올 눌러볼게요. 소프트레이드가 아닌 이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메인보드 칩셋에서 레이드를 설정을 하면은 이 SATA SSD라도 두 개를 합치면은 읽기 속도가 1000 정도가 나올 거예요. 1000MB 초당. 근데 요거는 지금 그냥 SSD 하나 낀 거랑 비슷한 속도가 나옵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 윈도우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얘 레이드 동작을 하는지는 모르니까 왜 이런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뭐 속도가 그렇게 막 두 배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 배가 되는 게 이제 스트라이프 모드라고 해서 원래는 레이드 제로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읽기 속도도 SSD 하나짜리랑 비슷하지만 쓰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짜리랑 비슷합니다. 와, 근데 이거 테스트 한번 하면은 읽기 쓰기 같은 거 SSD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좀 아깝기도 해요. 이 메모리 셀 자체가 수명이 있다 보니까 좀 아까워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 속도가 나왔는데 읽기 쓰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리고 요거 랜덤 4K 32Q 짜리는 이거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하나짜리를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하나짜리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거를 삭제를 하고 하나짜리로 해볼게요. 저장소 삭제를 하고 그러면 디스크 관리에서 새로 이제 또 다시 생겼죠? 아까 전에 여기서 그냥 단순 볼륨으로 하나 새로 만들어 가지고 자, 그러면 얘가 하나에 새로 떴죠. 새 볼륨 해가지고 4TB 짜리 요건 SSD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 하나짜리를 다시 크리스탈 마크로 돌려보는 거죠. 요거 돌려보면은 속도가 어떤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왼쪽이 하나짜리고 오른쪽이 소프트레이드 한쪽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 차이가 별로 없죠. 보시면은 연속 읽기 속도도 뭐 그냥 이 정도면 차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양쪽이 똑같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그러면 지금부터는 드라이브를 다시 이제 소프트레이드로 합치고 나서 실제 파일을 옮길 때 어떤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저장소 공간을 만들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하드디스크거든요. 지금 좀 전에도 이렇게 드래그 하는데 렉 걸려가지고 확 안 됐죠. 요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길게요.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자, 그런데 예상을 했지만 당연히 이 속도는 이 왼쪽에 하드디스크의 속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하드디스크 속도가 느리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지 새로 SSD에다가 저장을 할 텐데 이거 자체가 180MB 정도밖에 안 나와요, 초당. 그래서 지금 속도 제한이 180MB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하면서 자꾸 멈칫멈칫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넘기는 작업 좀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자작 나스는 너무 귀찮다.